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향한 20여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강원 정치권도 선거대책위원회를 가동하며 총력 유세전에 나섰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강원 선거대책위원회. 공식 선거운동 첫날 아침 춘천에서 첫 유세를 시작하며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김도균, 허영, 우상호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광역기초의원 등이 총출동해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기득권 정치를 끝낼 준비된 대통령은 이 후보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위를 좀먹는 그러한 좀비 세력임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란 종식의 살림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빨간 점퍼를 맞춰 입은 국민의힘 강원 선대위도 춘천에서 아침 일찍 거리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한기호 총괄 선대위원장을 필두로 도내 지방의원들과 선거원들이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손을 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강원도 유권자 여러분, 진정으로 누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인지 잘 판단하셔서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문수입니다. 이어 강원도당에서 필승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새롭게 대한민국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단일화 내용을 거듭하다 늦게 출범한 만큼 다 함께 단결을 외치며 필승 결의도 다졌습니다. 단결이다. 싸우자. 이기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만큼 각 정당은 이제 강원 지역 곳곳을 파고들며 지역 표심을 집중 공략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원주에서도 각 정당들의 거리 유세가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른 아침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사거리에 자리를 잡고 유세 차량과 선거운동원 등을 동원해 출근길 시민들에게 각 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주요 지점에는 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렸고 각 당의 선거운동원들이 거리를 다니며 직접 유권자들을 만나는 등 지역에서도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역 MBC와 지역 민영방송의 노동조합이 함께하는 지역방송협의회가 이번 대선에 나선 각 후보와 정당에 지역방송의 생존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지역방송 재원 구조를 안정화하고 자율 경영과 독립성을 보장하며 콘텐츠 제작과 인력, 기술 인프라를 지원하는 내용의 정책 과제를 각 후보와 정당의 공약으로 삼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은 지 2년이 안 된 평창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벽에 생긴 곰팡이와 바닥 균열 등에 대한 하자 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하자도 하자지만 시공사 대응 방식에 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방 벽지에 곰팡이가 보입니다. 옷장까지 퍼져 아끼던 옷들이 망가지면서 몇 달째 옷들을 바닥에 꺼내놓고 지내고 있습니다.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했지만 보일러를 틀어서 곰팡이가 생겼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난방을 그러면 이 추운 지역에서 틀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시공사에서는 그냥 시행사 잘못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세대에서도 같은 부분에 곰팡이가 확인되고 있는데 시공사는 미분양된 옆집과 온도차가 커 발생한 문제일 뿐 하자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바닥과 벽면 사이에 틈이 생기면서 내부 전선까지 보입니다. 층간소음을 잡아주는 차음제 시공 과정에서 틈이 생겼다는 게 시공사 설명입니다. 이 바닥과 벽면이 점점 벌어진다는 문제 제기에 보시는 것처럼 임시 방편으로 실리콘 시공만 해둔 상태입니다. 다른 세대에서도 바닥 균열이 의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요구에 현장을 찾은 전문가들이 균열로 인한 현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지만 시공사는 부인만 하고 있습니다. 하자를 신청해서 그 업체에서 택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자 해주러 오시는 분. 그분들 딱 보더니 거기서부터 딱 걸어들어더니 아 이거 크랙 같네. 이거 우리가 못해요.
그러고 발 돌려서 그냥 가셨어. 주민들의 계속되는 문제 제기에 시공사 측은 이웃세대 미분양으로 인한 결로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고 바닥 균열과 침하 현상은 명확한 원인을 찾아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요즘 결혼식장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오면서 예비 부부들이 일찌감치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취소와 환불 등 관련 분쟁도 비일비재한데요. 1년이 넘게 남은 상황에서 취소를 해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문제는 없는지 유주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내년 5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 김모 씨. 올해 1월에 계약한 예식장 예약을 개인 사정으로 지난달에 취소했습니다. 예식까지 1년이 넘게 남아 계약금 11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식업체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예식장 측이 근거로 든 건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계약서 조항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영업 손실을 발생한 적도 없고 그냥 그 110만 원을 그냥 이제 자기네들이 갚는다는 건데 이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죠. 저는 이제 신혼부부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 같은 예식장 계약금 반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예식 예정일로부터 150일 전까지만 통보하면 계약금을 모두 환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공정위 기준은 모두 권고일 뿐 강제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100% 이제 민사소송을 가는 이깁니다. 이러면서 한국 소비자원이든 어디든 뭐 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예식장 측 주장대로 법적 문제는 없을까? 실제 판례를 살펴봤더니 다른 결과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비 부부가 결혼식 83일을 남겨두고 예약을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업체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지난해 나왔고 결혼식을 3개월 앞두고 예약을 취소한 사건에서도 계약 조항의 효력이 없다면서 계약금을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이 지난 2021년 나오기도 했습니다. 두 재판 모두 공정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근거로 계약금의 반환 불가 조항은 이용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봤고 반환 여부는 물론 손해액 산정 역시 공정위 기준을 따랐습니다. 한편 예식장 측은 계약 파기의 원인이 상대에게 있고 예식장을 1년 전에 예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지 못해 손해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근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다는 입장을 취재진에 전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오는 27일 강릉 단오제 개막을 앞두고 주신을 대관령에서 강릉 시내로 모셔오는 대관령 산신제, 국사 성황제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녹음이 가득한 음력 4월 15일, 대관령에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강릉 단오제 본행사를 앞두고 대관령에 올라 신들에게 인사하고 맞이하는 날입니다. 제관들은 열흘 전 빚은 올해 강릉 단오제 신주와 음식으로 상을 차리고 김유신 장군을 모신 대관령 산신당에 먼저 예를 올립니다. 강릉 단오제 주신인 범일국사, 국사성왕신께 올리는 국사성왕제도 이어집니다. 엄격한 유교 제례를 지켜본 뒤에는 일반 참관인들도 자유롭게 인사를 올립니다. 신성한 대관령 기도처에서 소원을 빌기 위해 아침부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건강, 자식들, 손주들 잘 되게끔, 나라의 정치 잘 흘러가게끔. 그래서 그거지요, 뭐. 그래서 우리 저 건강하고. 엄마들은 그거밖에 없어, 이제. 신주빚기부터 제례와 굿, 본행사까지 한 달간 이어지는 강릉 단오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연중 가장 큰 행사이자 만남의 장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런 단오라는 행사를 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만나고 그때 좋은 거 이 행사 보고 그런 재미를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뭐. 무속의식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신을 인간 세계로 모시기 위해 부정을 싣고 축원이 이어집니다. 첫째는 소원을 알아야 되는데 오는 길에 명파 가져가시고 가는 길에 복파 가져가세요.
보이지 않는 신의 형상을 대신해 신목잡이가 신이 깃든 나무를 찾아 나서고 산비탈 높은 곳에서 신성한 단풍나무를 발견하면 분위기는 절정에 이릅니다. 소원이 쓰인 오방색 예단으로 신목을 감싸고 행렬은 곧바로 대관령을 출발해 강릉으로 내려가고 본행사 전까지 국사 여성왕사에 모십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익숙한 전통 축제지만 외부인들에게는 모든 과정이 처음 보는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입니다. 단오제를 들어보기만 했는데 작년에 가고 싶었는데 시기를 놓쳐서 제가 못 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와보려고 산신제 먼저 이번에 와봤고요. 2005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이후 올해 20주년을 맞은 강릉 단오제는 20살 단오를 주제로 오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강릉을 축제로 물들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원주시가 원주공항을 이용하는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2.8%가 국제공항 승격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가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원주공항 내 대기실에서 강원도민 1,089명을 면접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8%가 원주공항에 국제공항 승격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95.4%는 국제공항으로 승격 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원주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항 셔틀버스 도입 등 접근 교통망 개선이 시급하며 항공편 운항 횟수 확대와 주차 공간, 터미널 확대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원주시가 올해 1월부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바우처 택시를 도입한 결과 임차 택시 운행 때보다 이용 건수는 늘고 대기 시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 116건이던 임차 택시 이용 건수는 올해 바우처 택시 운행으로 222건으로 늘었고 평균 대기 시간은 14분 48초에서 10분 10초로 단축됐습니다. 바우처 택시 도입 이후 장애인 콜택시의 대기 시간도 줄어 전반적인 교통수단 이용 편의가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횡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2025년 농촌협약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횡성군은 안흥, 둔내, 청일, 강림면 동부생활권에 맞춰 주거 정주 여건 개선, 농촌 공간 개선, 기초생활 거점 조성 등 사업을 계획했고 2026년부터 5년 동안 국비 최대 300억 원을 들여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공간을 조성하게 됩니다.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농촌재생 활성화 지역의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맺어 발전 계획에 공동 투자하는 방식의 지원 사업입니다. 평창 향교의 지붕을 고치고 홍살문을 교체하는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이를 기념하는 고유제가 열렸습니다. 오늘 평창 향교에서 열린 고유제에는 심지국 군수를 비롯한 지역 주요 인사와 유림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향교의 새 단장을 축하하고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평창 향교는 1658년 최창민 군수와 지방 유림들에 의해 창건됐으며 이후 수차례의 중수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